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국제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면서 중국에 우리나라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회의에 참석했던 중국 측 인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과 결별하면 중국이 우리를 받아줄 거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무려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합니다. 발언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문정인 특보기 때문이죠. 문정인 상황론. 다시 말해서 문정인이 문재인 위에 있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문정인 특보가 말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문정인이 워싱턴 DC에 가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되고 연기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 달 후 정말 문정인이 말한 그대로 한미훈련은 대폭 축소되고 또 연기되었죠. 문정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언론은 국방부 장관에게 진짜냐고 물었는데 국방부 장관은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얘기하기도 그렇다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문정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문정인 상황론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뤘듯 문재인 정부는 아주 노골적인 친북 반미 성향의 문정인을 주미대사에 앉히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주미대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모든 외교 교섭을 행하는 최고 계급의 외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미대사 자리에 한미동맹이 연연할 필요 없다,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이따위 발언을 한 사람을 앉히려고 한 겁니다. 다행히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 시도는 실패했는데요. 미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외교 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인이 이제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에 붙자는 그런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띄운 겁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인 거죠. 실제로 최근 중국은 노골적인 한국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갖 부당한 경제보복이나 전투기의 카디즈 침범 같은 무력 시위,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느냐 이런 오만한 발언 같은 건 이제는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라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움직임만 보죠.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경제 보복을 시사하면서 알아서 판단 잘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함께 서양에 맞서자며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최근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미동맹이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유화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미국 버리고 우리랑 손잡자, 같이 미국에 맞서자 이런 거죠. 며칠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한국에 찾아오기도 했었죠. 최근에 벌어진 한미 갈등을 보면서 갑자기 추진한 겁니다. 방한 사나흘 전에 나 한국 가니까 한국 주요 인사 100명 모아놔라 이렇게 요구해서 또 결례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어쨌든 왕이는 정치인, 고위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 중국 우호 인사 100여 명과 함께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내 친중파를 긴급 소집한 겁니다. 왕이는 본인이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가 중요한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양심이 없어야 중국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미국을 비판하면서 중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스탠스를 보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황 문정인의 입에서 직접 주한미군이 떠나면 중국에 붙자는 식의 발언이 나온 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한미 갈등이 계속되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다면 그게 한국의 이득이 될까요? 저는 중국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들의 철학과 정책에 반대하고 그들의 제국주의를 경계합니다. 분명 미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나름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다고 믿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분명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류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세계를 이끌었으면 어땠을까요? 중국의 제국주의로 그 주변국들은 죄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삼켜졌을 거고 세계는 평화와 번영보다는 침략과 공포에 의해 통제되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중국 정부가 주변국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일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은 홍콩의 자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홍콩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홍콩 거리에는 중국 군대의 모습이 등장했고 강경 진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홍콩 시민들은 맞서고 있지만 중국의 거대하고 야만적인 힘 앞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티벳은 어떤가요? 중국에 강제 병합된 이후 그들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했던 티벳인 수만 명이 중국 군대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뻔뻔하게도 중국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요. 중국이 대만에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어떤가요? 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횡포는 또 어떤가요? 중국은 대한민국이 건국의 뿌리로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극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애당초 6.25 때 북괴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나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고 중국과 함께 하자는 식의 외교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우리나라를 작은 산에 비유하며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는 소리를 떠드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심심하면 촛불혁명이니 민주주의니 떠들어대는 사람이 천안문 사태, 아니 인터넷에서 천안문 사태 언급만 해도 잡아가가지고 고문하는 그런 나라를 따라가겠다고 떠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제 우리의 혈맹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함께 하자는 식의 말을 떠들고 있죠.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 덕분에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들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홍콩 반중 시위 최후의 보루라 일컬어지는 홍콩 20대 벽에 남겨진 글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홍콩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계에게 고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를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며 중국은 당신의 터전을 신장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이 다음 희생양이 될 거라고.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저항하는 자유시민이거나 침묵하는 노예이거나.